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 중화권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해 봐야겠죠. 자, 11월 LPR 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발표가 되었겠죠.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은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LPR 금리든 지준율이든 조금 더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빅테크 또는 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점인데 11월 20일 장 끝나고 샤오미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가 좀 그래도 예약량이라든지 판매량이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좀 개선됐을지 좀 그거 반영돼서 지금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바이두, 콰이쇼, 트립닷컴 라는 주요 플랫폼들 실적 발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에 좀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남겨두고 있는데 우선 주요 AI 관련 매출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도 저는 궁금하지만 이제 중국 사업이 굉장히 많이 꽉꽉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출 다시 한번 모색할 것인지를 저는 주목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주 가져온 주제는 중국은 지금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이다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중국 출장을 지난주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선은 제가 갔을 때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잠깐 아직 자료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오히려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희망도 있지만 좀 절망도 이전보다 커진 게 아닌가라는 약간 조금은 좀 우울한 기분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지 얘기를 어떤 얘기를 듣고 왔는지 그리고 현지의 기업들이 이제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중에 일부분 주요 빅테크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이다라는 점을 이번 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같은 주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게임 플랫폼, 중국을 대표하면 딱 생각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실적도 발표되면서 보면 저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각 사업부별로 엄청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업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나 전자상거래 같은 사업 영역은 좀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됐죠.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이 알리바바의 좀 핵심 성장 동력이었는데 여기서 성장률이 좀 많이 꺾인 상황이고 이것도 내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줄어들고 뒤로 따라오는 화웨이나 그리고 중국 차이나 모바일 같은 내부의 경쟁,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좀 클라우드 산업 내에서도 심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성장률이 꺾였고요. 전자상거래는 제가 지난주에 광군절 이벤트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광군절이 엄청나게 특별한 쇼핑 이벤트로 쳐지지 않는 것 같다. 성장률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씩 매출액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제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플러스지만 많이 좀 둔화된 플랫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생활 플랫폼이나 글로벌 디지털 그리고 엔터 물류 쪽 사업은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숫자를 보면은 글로벌 디지털 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광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라자다 같은 이건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한 전자상거래, 직구 플랫폼 같은 게 굉장히 플러스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날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날 이제 주가가 알리바바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제가 여기 좀 많이 써오긴 했는데 첫 번째는 알리바바의 창립자는 마윈이 지분을 좀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1+6+N 전략으로 이제 이 사업 영역들을 다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홍콩에 상장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짰던 것들이 지금 좀 계획이 틀어졌다?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리클라우드와 허마신성이라고 하는 이제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뭐 우리나라 이마트, 뭐 마켓컬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부의 분할 상장 계획을 하려던 거를 우리가 당분간은 중지할게.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류 사업,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차이니아오라고 하는 물류 사업만 홍콩 상장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 알리클라우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좀 꺾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산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조금 더 끌어가려고 했는데 반도체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부분, 뭐 미국의 견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허마신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수 소비 같은 것들이 뭐 꺾인 부분, 둔화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텐센트도 있지만 사실 게임 매출이 주요 이제 텐센트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미성년자 게임 규제로 인해서 중국 내 게임 매출이 이렇게 계속 플랫하게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더 성장하기에는 좀 상방이 박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좀 많이 플랫하게 가져가는데 그냥 거의 유지 수준이긴 한데 그러면 텐센트가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들은 이 게임을 해외 진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계속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조금 꺾여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0% 이상 계속 꾸준히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해서 이제 아마도 해외 진출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향후 전략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수보다 해외로 지금 진출하려는 전략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뭐 텐센트, 알리바바 외에도 제일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케이스가 핀두어두어예요. 핀두어두어에서 이제 출시한 글로벌향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무라는 플랫폼에 대한 성장률이 너무 가파르다. 굉장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좀 대표적인 사례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GMV 뭐 이런 거래되는 규모도 굉장히 작년 9월 출시된 이후로 거의 100배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간 사용자 수도 아마존의 70%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테무 같은 플랫폼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동남아 시장, 뭐 아프리카 시장 이제 이런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좀 테무를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진출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다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 핸드폰을 켜보면 광고에 알리익스프레스 진짜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쉬인이라고 하는 옷 입는 그러니까 여성 옷 스파 브랜드죠. 옷 관련된 의류 브랜드에 대한 쉬인이라는 광고도 굉장히 많이 뜨는데 이게 좀 알게 모르게 중국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판단하기 없어서 굉장히 좀 값싸고 가성비와 그리고 빠른 배송과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정말 시장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마 또 내년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좀 판도를 다시 바꾸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도 중국에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뭐 연령대 그리고 시장 규모, 뭐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고려해서 어느 쪽을 진출을 더 강하게 해야 될지를 지금 선별하고 있고 뭐 향후에 더 장기적으로 뭐 아프리카 시장까지도 지금 노려가면서 지금 그 중국 내에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활용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조금 경계를 해야 되면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예전에는 그냥 뭐 짝퉁 그리고 되게 조악한 이런 물건들 그리고 약간의 사기가 의심되는 그리고 우려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려를 가져간 이제 플랫폼 방식 운영을 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좀 개선을 한 상황인 것 같고 규모의 경제, 가성비 장착, 그리고 배송기간 단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아마 내년에는 이것보다 지금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뭐 핀두어두어 같은 기업의 지금 주요 핵심은 아니고 이제 막 개화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해외 사업 진출이 개화되는 시기이고 이런 이제 실적을 볼 때도 뭐 내 전체 매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률, 이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우선 이렇게 중국의 주요 플랫폼들이 대륙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주목하자.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보이는 차이나에서는 제가 이제 출장에서 조금 더 보고 듣고 느꼈던 뭐 인사이트를 얻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더 풀어볼 예정인데요. 좀 재미있게 구성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